돈이 있고 자유로우면 자신감, 돈이 있지만 자유롭지 않으면 좌절, 돈이 없지만 자유롭다면 행복, 그리고 돈도 없고 자유도 없으면 절망. 이 네 가지는 단순히 경제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돈을 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돈이 감정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감정이 돈을 다스리느냐의 문제인 거죠. 시장을 두려워하는 그 감정, 혹시 또 떨어질까 하는 그 불안감, 이 모든 게 머니스토리의 흔적이니까요.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매일같이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실 겁니다. 아침 출근길엔 커피 한 잔 들고, 점심값은 카드로 결제하고, 퇴근길엔 오늘은 그냥 택시 타자,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항상 돈이 모자란 느낌이지? 진짜 이상하네. 특별히 많이 쓴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모았다 싶으면 자동차 보험, 아이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로 휙휙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주변에선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야, 돈이 다 그런 거야. 이제 알았냐? 원래 돈은 늘 부족한 거라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이게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 팟캐스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루이스 하우즈의 머니 마인드셋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은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자기개발 분야 1위를 기록하고 레이 달리오가 극찬했던 그레이트 마인드셋의 저자인 루이스 하우즈의 신작인데요. 저자는 젊은 시절에 완전히 망가진 시기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집도, 직업도, 미래도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는 그 바닥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불행의 이유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성장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조차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과 자신의 관계가 꼬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우즈는 이걸 머니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즉, 돈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철학, 이걸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과거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10대 시절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그 일로 아버지는 고객을 잃었고 나는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는 그때의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에게 돈은 아주 오랫동안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불안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 일화를 통해서 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결국 우리의 돈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돈에 얽힌 감정과 스토리라는 점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려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한다. 즉, 우리가 평생 써온 돈의 대본을 점검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불안과 죄책감, 욕망의 패턴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돈과 감정의 연결고리를 다시 설계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투자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느끼는 두려움은 떨어지는 숫자 때문이 아니라 기억 때문입니다. 하락장을 겪었던 그때의 공포가 그 순간 다시 재생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순간에 이건 끝이다 라면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이건 기회다 라고 하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각자가 가진 돈의 스토리, 이 스토리의 차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자신이 실패했던 시절에 돈은 자신에게 불안을 주는 존재였고, 그의 그 한 줄의 스토리 대본이 모든 결정을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돈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돈에 대한 스토리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머니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어릴 때 돈 얘기하면 싸운다, 이런 말을 듣고 커왔다면 우린 커서도 돈을 불편하게 느낄 겁니다. 부자는 욕심쟁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면 부자가 되는 걸 은근 두려워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기회가 와도 주저하고 투자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의 패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우리는 모두 돈에 관련된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며, 이 트라우마는 지금 우리의 돈에 대한 습관과 투자 성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건 그냥 단순한 심리 관련 얘기만이 아닙니다. 시장을 두려워하는 그 감정, 혹시 또 떨어질까 하는 그 불안감, 이 모든 게 머니스토리의 흔적이니까요. 자,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떤 머니스토리를 쓰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돼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면 그 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준비라는 건 계좌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분들이라면 이 말이 낯설지 않죠.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에겐 비트코인 네트워크니까요. 비트코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변하지 않죠. 늘 10분마다 블록이 계속 쌓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요즘에 지친다고 하고 지루하다고 하고 무섭다고 할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건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가 오고 올라가면 탐욕이 나타납니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 즉 우리의 머니 스토리가 작동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머니 마인드셋을 재설정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재설정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한 재설정이란 마음의 그릇, 돈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비트코인의 10분 블록처럼 우리의 투자에도 반복적인 리듬, 반복적인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꾸준함,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 이게 핵심이죠. 이런 거 없이 맨날 이번엔 다를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차트 위에 선 긋고 고개 운전하고 희망기도 때리면서 맨날 기우제나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규칙대로 이 마인드를 갖고 꾸준하게 규칙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엔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4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그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분들의 얼굴엔 묘한 평온함이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을 장기 저축하면서 가격보단 시간을 믿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삶의 리듬이 달라졌다는 걸 그분들은 스스로 체감하고 있고 그게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실시간 뉴스의 속도가 아니라 비트코인 코드의 규칙을 기준으로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의 확신이나 전망 대신 내 루틴대로 움직이게 되죠. 이게 바로 낮은 시간 선호를 갖는 장기 투자 수도승의 모습이고 감정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게 봤던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재정적 자유의 4분면이었습니다. 저자는 돈과 자유의 관계를 이렇게 4가지의 상태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돈이 있고 자유로우면 자신감, 돈이 있지만 자유롭지 않으면 좌절, 돈이 없지만 자유롭다면 행복, 그리고 돈도 없고 자유도 없으면 절망. 이 4가지는 단순히 경제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돈을 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같은 금액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해합니다. 결국 돈이 감정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감정이 돈을 다스리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자는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첫 번째 칸인 돈과 자유가 함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돈과 자유가 함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이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표현입니다. 머니 마인드셋의 저자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겁니다. 돈을 쫓는가 아니면 돈을 이해하는가. 돈을 쫓는 사람은 늘 부족함에 시달리지만 돈을 이해한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단지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돈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 수익률 게임의 상대도 아니다. 그저 이해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만의 돈의 스토리를 정리해 나가느냐, 이게 바로 진짜 부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머니 마인드셋은 그 여정을 도와주는 지도 같은 책입니다. 돈과 자유의 균형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돈을 쫓지 말고 비트코인을 통해 돈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삶으로 가보자고요. 그게 바로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